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학교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면과 원격 수업이 반복됐고 정상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 같은 혼란이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줬는지에 대한 걱정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지원뉴스에서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발생한 공교육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코로나 시국에 중, 고등교육을 각각 마친 두 학생을 만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원격 수업. 코로나 확산 여부에 따라 대면 수업과 번갈아가며 2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 대부분 각자의 가정에서 이뤄지다 보니 수업의 집중도는 물론 만족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EBS 영상을 그냥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링크를 올려주셔서 그냥 그걸 보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과 수업을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아침 같은 경우는 사실 강의를 틀어놓고 부족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고, 친구들 같은 경우도 강의를 그냥 틀어만 놓고 게임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강의를 돌려보는 경우도 있었고.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더 벌어졌고, 학원을 안 다녔다거나 학교 수업에만 집중해서 조금 그랬던 친구들은 다음 학년 올라와서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 수학은 더욱 어려운 과목이 됐습니다. 수학이 굉장히 막혔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어려웠었는데, 그런 부분을 온라인 강의에서는 조금 찾기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학생들은 사교육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학원은 영어, 수학 정도로 두 군데 다니고, 저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따로 사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온전한 공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교육 당국에 바라는 건 뭘까? 대입을 좀 바라봐야 되니까 대학 입시나 그런 것까지 같이 살펴봐 줄 수 있는 멘토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분들과 초청 강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비대면으로 1대1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와 같은 사태에 대비해 공교육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